웹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요. 이제 몽고DB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몽고DB로 연결을 하려면 웹서버에서 몽고DB 연결을 위한 몽고DB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몽고DB 모듈을 설치하고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는 웹페이지, 즉 웹페이지에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5장에서 만들었던 로그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 페이지를 복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로그인 페이지. 자, 기존에 만들었던 express example이라고 하는데 public이라는 폴더 안에 가보면 login2.html 있죠. 자, 요거를 복사해서 자, database example 안에 public 폴더 안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login.ht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 login.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한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요청 파라미터로 해서 전송을 하죠. 그래서 요청 패스가 /process/login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pp.js에서 저 요청 패스를 처리할 수 있게 라우팅 함수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라우팅 함수 추가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몽고DB 연결을 하는데 그 전에 또 자,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자, 데이터를 한번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 몽고DB 접속하는 명령 프롬프트 우리 썼던 거 그대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b.users 그럼 뭐라고 했어요? users가 collection이라고 해서 테이블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remove라고 하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걸 삭제를 해볼 겁니다. 자, remove라는 함수 안에다가 객체를 넣을 거고요. name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슬래시라고 하고 자, 소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소괄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삭제가 됐는데 자,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소녀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걸 쓴 거고요. 그래서 슬래시를 쓴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자, 이런 글자가 들어간 걸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regular expression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db. 그 다음에 users라고 하고 find pretty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럼 아무것도 없죠. 삭제된 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b.users라는 컬렉션, 즉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에다가 자, 인서트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id 속성을 자, test0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ame 속성을 자, 소녀시대 뭐 이렇게 한글로 한번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을 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걸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인서트가 됐죠? 그 다음에 db.users.find 그 다음에 pretty라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래시 언더스코어 id. 자, 밑줄긋과 id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하나 넣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에서 몽고DB라고 하는 모듈로 접속을 해서 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몽고DB는 외장 모듈이니까요. 외장 모듈을 추가로 설치를 해봅니다. 자, 여기에 가서요. 자, npm install 그 다음에 mongodb sa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mongodb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mongodb라고 하는 자, Node.js를 위한 자바스크립트로 웹서버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얘가 설치를 하겠죠. 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를 여러분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서 이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치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자, 정상적으로 설치될 거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라고 일단 보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모듈을 사용을 하니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다가 자, mongodb 모듈 사용이라고 하고 require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몽고DB라고 하고, 자, 이거를 모듈을 불러드리면 그 밑에 몽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 이 몽고 클라이언트를 자, 동일한 이름으로 var 몽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자, 그러면 먼저 연결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라고 하는 거 이전에 자, 여기 설정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요 전에다가 연결하는 기능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 위에서 그냥 할까요? 자, 요거 전에서 먼저 해볼까요? 저 app라고 하는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var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우리가 몽고DB를 연결하게 되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변수에 할당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connectDB라고 하는 자, connectDB는 몽고DB를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var 데이터베이스 ur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몽고DB 땡땡 슬래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7017이라고 하는 포트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슬래시 로컬이라고 하면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한 URL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RL 정보를 이용해서 자, 몽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에 자, 모듈을 로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몽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해서 이 변수에 할당을 했죠. 몽고 클라이언트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위에서 만든 자, 데이터베이스 URL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 펑션이라고 해서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 콜백 함수를 실행해줘요.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에러 객체와 db 객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에러라고 하면 자, 콘솔.로그 또는 콘솔.에러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로그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 에러 발생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턴 해줍니다. 자, 이게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거죠. 콘솔.로그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 URL을 보고 싶다면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URL 자,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위에서 선언한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db 객체를 파라미터로 여기 전달받은 db 객체를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connectDB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몽고DB라고 하는 쪽에 연결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언제 하냐? 일반적으로는 웹서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자, 여기서 connectDB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웹서버가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먼저 연결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웹서버가 실행되는 상태, 자, 웹서버가 실행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connectDB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걸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자, 로그인 기능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청을 받는 라우팅 함수를 만들겠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그 라우팅 함수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함수로 분리시켜서 그 결과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Node.js가 비동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동기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자, 코드 안에 다시 코드가 들어가죠. 그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자, 커넥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커넥트 된 다음에 이 안에 게 호출이 되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어서 다른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드 안에 다시 코드가 들어가는, 자,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메소드를 실행하는, 자, 그런 형태로 자꾸, 자, 요 깊이가 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가 깊어지는 거를 일부를 함수로 분리시키면, 깊이가 깊어지는 게 좀 더 단순해지겠죠. 코드 형태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별도의 함수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있다가 우리 자, 별도의 자, 로그인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인 함수를 호출하는 자, 라우팅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그 사용자 정보, 그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사용자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